안녕하세요. 궁금한 뇌를 가진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요, 알쓸 신잡 4, 그러니까 알쓸 범잡이 이제 새로 나오잖아요. 요 특집을 맞아서 저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쓸 신잡 시리즈가 3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모든 멤버들 재미있게 종신이 형, 김상욱 박사님 그리고 모두 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와 병행해서 궁금한 뇌에서 뇌과학적으로 범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얼굴만 보고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100% 범죄자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50대 50 이상으로 범죄자들이 가진 공통의 특성이 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과 범죄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냐 하면은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하는 어두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잠깐 짚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격은 narcissistic personality입니다.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 나는 정말 세상 최고야. 나 왜 이렇게 이쁘지? 나는 머리도 좋아. 정말 나는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뻑이 극에 달하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머리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성격,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던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죠. 근데 마키아벨리가 가진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조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 욕구가 강하고 권력 욕구가 강하고 가스라이팅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요게 다크 트라이드인데요, 한 가지를 갖고 있으면 다른 성격도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두 번째, 사이코패스적인 성격. 세 번째,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격을 타고날까요? 아니면 이건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연구할 수 있냐면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났는데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클론처럼 완전히 똑같은.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만 유전자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차이 빼기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전적인 영향을 한 50%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더블로 제곱을 만들어 버리거나 곱해 버리면은 그건 이제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크 트라이드의 성격을 가지고 타고나는 것인지 아닌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버넌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재미있게도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와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날 확률이 30%에서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은 있는 거죠. 자뻑 성향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봤더니 환경적인 영향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향이 더 크고, 유전적인 영향이 더 작아서 유의미하게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얼굴만 보고 알아볼 수 있냐 물어봤잖아요. 실제로 이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얼굴만 보고 다크 트라이드, 이 세 가지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 중에 첫인상만 보고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자뻑일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눈의 모양, 눈썹의 모양, 얼굴의 모양에 따라서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의 특성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시로미주 et al.의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얼굴의 특성들만 다 모아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그 성향이 극대화된 얼굴을 만들었고요. 사이코패스라고 알아볼 수 있다고 알려진 얼굴의 특성들만 모아가지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얼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적인 이 얼굴들을 만들어서 각각 남녀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강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적인 얼굴,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 난 너무 잘난 것 같아, 이 자뻑 성향이 강한 얼굴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구분할 수 있었어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어땠을까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높은 남성의 얼굴의 경우에는 역시 사람들이 확률보다 더 잘, 그러니까 50대 50보다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이코패스적인 여성의 얼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평균보다도, 확률적인 것보다도 훨씬 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의 얼굴은 절대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안 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반대죠. 마키아벨리즘적인 성향을 가진 얼굴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50대 50의 확률이었지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지, 지배 욕구가 강하고 권력의 성향을 가지는지 얼굴만 보고는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요,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성향이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거라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거든요. 유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성향에 대해서는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진화론적으로 조금 말이 되는 건데,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경험을 할지, 교육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이 겪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범죄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과 유전적인 성향이 일치했다는 사실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범죄자적인 성향을 타고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성격과 사이코패스의 성격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두 가지는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100% 그런 얼굴을 타고난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얼굴만 보고 범죄자를 100%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게 그냥 50대 50 이상으로 일반 확률보다는 더 높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도 있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었다라는 것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쓸 신잡 4, 알쓸 범잡이 새로 런칭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만들어본 저만의 알쓸 범잡 영상 첫 번째였고요. 자, 범죄자를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가 재밌으셨으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범죄자의 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범죄자의 뇌는 다른 점이 무엇일까?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